안녕하십니까, 김정일입니다. 오늘은 상하악 제2소구치 발치 증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증례로서 전치부 총생 및 돌출입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환자 보시면은 이 라인에서 보면은 크게 나쁘지가 않아요. 그런데 환자는 21세 된 성인 환자고 그 다음에 주소가 돌출입입니다. 그리고 상하악 전방부에 약간의 총생을 보이게 됩니다. 물론 상하악 전방부가 약간 튀어나온 양상을 보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파노라마상에서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제3대구치는 이미 없는 상태가 되고 상하악 전방부에 약간의 총생을 보이게 됩니다. 특히 이 환자의 경우에서 정면에서 보면은 그렇게 심한 비대칭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와 같이 2부에서 약간 비대칭을 보이고 특히 네잘 septum이 심하게 데비에이션이 되어 있는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엔테고니알 나치에서 보게 되면은 상방 우측에 있는 부분이 더욱더 상방에 위치한 걸 볼 수가 있게 돼요. 상하악과 하악의 교환면 모습을 보겠습니다. 상하악 공이 상하악에 있어서는 약간의 총생을 보이게 되고 하악에 있어서는 스퀘어드한 U-쉐입의 아치폼을 보이게 됩니다. 또 하나, 여기 25번 치아가 이와 같이 90도로 회전되어 있는 양상을 보이게 돼요. 그 다음에 견치 및 구치 관계를 보겠습니다. 견치 관계에는 1급의 견치 관계를 보이게 돼요. 이와 같이 20번대에 있어서는 25번이 로테이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3급의 양상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와 같이 43번 치아가 약간 진지발 리세션 되는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이 환자 보겠습니다. ODI는 70.5, 그 다음에 ANS가 이와 같이 하방에 위치했기 때문에 플러스 값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3.5, 74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A포인트가 이와 같이 전방에 위치하니까 마이너스 값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APDI는 81.5. 그래서 컨버레이션 팩터는 155.5가 됩니다. 즉 클래스 1 로우 앵글이에요. 전후방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고 수직적으로도 약간 얼굴이 얘가 전방으로 나오는 모습이 되겠죠. 이 라인상에서 봐서는 그렇게 심하게 튀어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이 환자의 골격을 보면은 클래스 1 로우 앵글이 됩니다. 그 다음에 FMA는 대신 31도로 값이 크죠. 그 다음에 어퍼헌트 립라인은 6mm로 오버 이럽션 되어 있고 스티프한 UOP를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퍼헌트 FH가 105도예요. 정상값은 114도가 됩니다. 설측으로 경사도 되어 있죠. IMPA는 94도로 정상의 값입니다. 그래서 인터이살 앵글이 128도예요. 입술은 약간 돌출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럼 이 환자의 실전 문제 목록을 보겠습니다. 돌출입이에요. 환자가 컴플레인이 뽑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컨버레이션 팩터는 큽니다. 가능한 비발 치료해야 돼요. 그 다음에 상하계 중절치는 이와 같이 정상의 각, 그 다음에 설측으로 경사도 되어 있으면서 오버 일옵션이 되어 있어요. 인트루전을 시켜야 되고 가능하면 비발 치료하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상하계 전치는 어퍼헌트 FH는 105도입니다. 가능하면 비발 치료하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U-쉐입의 아치폼을 가지게 됩니다. 이 얘기는 하악은 5번을 뽑을 거예요. 그 다음에 25번 치아가 로테이션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디로테이션을 시킬 건지 아니면 뭐 발치를 한다고 그러면 25번을 뽑을 수가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환자 비발 치료하게 되면 이미 환자의 컴플레인이 프로트루시브 립입니다. 이거는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 다음에 전치부 총생이 또한 이 상태에 있습니다. 이 전치부 총생을 피다 보면은 또한 더욱더 순축으로 경사도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소구치를 뽑으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컨버레이션 팩터가 커요. 바이트가 깊어지겠죠. 또한 인터셀 앵글이 128도로 크고 어퍼헌트 FH가 105도로 설축으로 경사도가 되어 있는 것은 악화될 가능성이 많이 있게 돼요. 이 환자
패그 인덱스로 보겠습니다. 오버젯 2mm, FPDI 82, 견치키, 구치키 0mm, 그 다음에 POP 14도, 인터셉트 앵글 128도, 상하악 제2소고치 발치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환자의 경우 보게 되면은 상하악의 제1소고치를 발치했을 때 문제점은 어폰트 FH가 더 나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터셉트 앵글도 더 좋지 않게 되겠죠. 그리고 또 이러한 25번 치아를 또 돌려야 되면 돼요. 또한 상하악의 전치는 또 더욱더 정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 상하악 제2소고치 발치는 발치 공간을 메꾸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그래도 어떤 치아가 나을까요? 그래서 환자인 경우에 비대칭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상하악 제1소고치, 하악 제2소고치 발치냐, 상하악 제2소고치 발치냐, 그러니까 파스벌 트리트먼트 플랜은 두 가지로 압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상하악의 제2소고치 발치인 경우에는 반드시 또 봐셔야 되는 게 사이너스가 뉴마타이제이션이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를 보셔야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 환자는 상하악 제2소고치를 발치를 하는 것이 좋겠죠. 그러면 상하악 제2소고치 발치인 경우에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하악의 제2소고치 발치한 거랑 마찬가지로 하악의 견치 부위에 장치를 붙이지 않고 오픈 코일 스프링을 씁니다. 그러니까 상하악도 상하악 견치 부위에 장치를 치료 초기에 붙이지 않고 이 견치 부위에 오픈 코일 스프링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고민하셔야 되는 것은 상하악의 제1소고치가 먼저 후방으로 가는 게 좋을까요? 하악의 제1소고치가 먼저 후방으로 가는 게 좋을까요? 상하악의 제1소고치가 먼저 후방으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상하악의 견치가 부위에 오픈 코일 스프링을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발치 공간을 폐쇄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고서 상하악 제2대구치에 장치를 부착을 하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상하악에 있어서는 12번에도 총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12번은 나중에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1번, 10번 때는 1번, 4번, 6번, 20번 때는 1, 2, 4, 6을 붙이는 거예요. 치료 초기에는 014 나이타이로 했겠죠. 그 다음 따라서는 016 SS에서 OCS를 먼저 해서 상하악의 제1소고치를 먼저 후방으로 이동을 시킵니다. 그때 하악은 그냥 하악의 사전치를 레벨링을 하기 위해서 다시 레벨링만 하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상하악의 견치 부위, 그 다음에 측절치 부위에 다시 레벨링을 하고 그 다음에 상하악은 컴비, 하악은 아이디얼 아치 위드 훅으로 공간을 메꾸는 거예요. 이때도 상하악에 있어서는 TPA나 우리가 미니스크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간을 메꾸고 났으면은 그 다음에 하악의 7번, 상하악의 7번 부위에 장치를 부착을 하겠죠. 그리고 레벨링을 하고 그 다음에 상하악의 묘가 들어가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상하악에는 두 번째 룹, 하악에 있어서는 세 번째 룹에서 숏 크레스트 일라스틱을 끼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치료가 끝나게 되는 거예요. 치료 과정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보시면 간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호한 1급의 견치관계에 양호한 측모를 얻을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치료 전 파노라마, 치료 후 파노라마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료 전 PA, 치료 후 PA가 되죠. 그래서 환자는 더욱더 편안하게 입술을 담을 수가 있게 돼요. 여러분들은 특히 PA에서 이와 같이 내자 septum이 데비에이션 돼 있고 그 다음에 이비인후과적인 질환이 있는지 없는지 같이 체크를 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환자 보시면은 컨빌리션 벡터는 안 바뀝니다. 컨빌리션 벡터가 156이었어요. 근데 157. 156이 이게 150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어펀트 FH 어떻게 됐을까요? 105도가 104도가 됐습니다. 더욱더 심하게 나빠지지가 않았죠. 그 다음에 로원트 벤지블라 플래닝 87도, 그 다음에 인터셉트 앵글도 138도, 130대로 잘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POP는 더욱더 평탄해지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치아 이동, 상하의 전치는 조금만 이동을 하고 구치들을 이와 같이 많이 이동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를 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상하의 제2소구치를 발치를 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와 같은 상태로 치아가 이동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POP도 더욱더 평탄해지게 되니까 하악의 2부는 약간 또 더 전방으로 나오게 돼서 심미적인 상태를 유지가 돼요. 그래서 상악의 전방부의 치아들 보시면은 상악 전치가 오버 이럽션이 되어 있던 것도 약간 아파가 됐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또 저는 미니스크류나 이런 거 쓰지 않고 우리가 전략적으로 레벨링하고 상악에는 컴비를 해서 발치 공간을 메꾼 게 답니다. 그리고 하악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근심으로 쓰러진 치아를 직립을 시키면서 전방으로 이동을 시켜야 되겠죠. 측모 사진을 보겠습니다. 물론 측모가 치료 전 측모도 크게 나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치료 후 측모가 훨씬 더 좋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즉 전방부 치아들을 조금만 넣고 우리는 여기에 볼륨 자체를 후방부에 있는 치아들을 전방으로 이동을 시키면서 그 다음에 직립을 함으로써 더욱더 양호한 측모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하악의 제2소구치 발치는 어떨 때 주로 하게 될까요? 주로 상하악의 전치가 링거 버전이 되어 있는 경우 아니면 정상의 값을 가지고 있는 경우, 즉 다시 말해서 1급의 골격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인터에셀 앵글이 120도 이상, 즉 130도 전후, 전치부의 총색이 좀 있겠죠. 그 다음에 1급의 구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한 3급이면서 클래스 3 하이앵글 스켈레탈 패턴이면서 인터에셀 앵글이 작은 3급 부종교합에서도 상하악의 제2소구치를 발치할 수도 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상하악의 제2소구치 발치 증리의 치료 과정을 보게 되면 하악의 제2소구치 발치 과정과 유사하다. 그래서 그때 중요한 것은 상하악의 제1소구치가 먼저 후방으로 이동이 돼야 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상하악의 견치에 장치 붙이고 상하악은 컴비 또는 아이디얼 아치 위드로 하고 하악은 아이디얼 아치 위드 훅으로 공간을 메꾸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상하악의 7번의 장치 연장을 하고 마무리를 하시면 되는 것이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